자,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조회하여 이런 문제 답안 작성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보시면은 전부 다 3반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 5번, 문제 4번, 문제 3번, 문제 2번 이렇게 보시면은 날짜가 전부 다 지금 하반기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회 문제하고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뭐 틀렸다고 해서 조회 문제가 영향이 간다 뭐 그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 6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메뉴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세액은 얼마냐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보시면요, 매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두 개를 나눠져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은 일반 매입하고 고정 매입이 있는데 이 고정 매입에 대한 제외하고 이 일반 매입에 해당하는 금액만 찾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세액으로 변경이 아니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1기 확정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되어 있는데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세액을 지금 찾는 거예요. 일반 매입세액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일반 매입에 70만원 이렇게 확인하고 답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하고 금액을 70만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에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냐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개정만 돼 있어요. 개정만 돼 있고 월은 그냥 2월에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만 있는 경우에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2월에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계정별 원장에 조회하셔도 되고 총계정 원장에도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계정별 원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은 2월 28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재료 매입 금액은 월계로 보셔야 돼요. 전월 2월은 볼 필요가 없고요. 월계로 보셔서 8,630만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 계정별 원장에서 8,630만원으로 확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총계정 원장에서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8,630만원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8,63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된 내역 중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냐 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련돼 있는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가 아니고 메인 매출장에서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냐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부가세 그 신고서에서 조회하기에는 4에서 6월달 걸로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는 4에서 5월달 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6월달 것만 제거를 해서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요.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를 찾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가 아닌
메인 매출장에서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6에서 6월달로 조회하셔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대안 1과 대안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4에서 6월달 걸로 해버리면은 이 지금 신용카드에 대한 공급 대가가 4에서 6월달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6월달 금액만 찾기에는 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월 1일에서 6월 30일이 아닌 6월 1일에서 6월 30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보면은 6월달에 해당하는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공급 대가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까지 조회를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부가세 신고서에서 6에서 6월달 걸로 조회를 해보니까 금액이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서 48만 4천 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보는 방법은 메인 매출장에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메인 매출장에서 보려면은 리스크가 조금 따르긴 합니다. 그래서 매출로 하고요. 유형을 카드 과세하고 현금 과세를 두 개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카드 과세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장을 보려면은 카드하고 현과에 있는 금액을 두 개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공급 대가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한 카드 과세는 48만 4천 원이 되고 그리고 현금 과세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해서 보려면은. 근데 현금 과세는 현재 지금 금액이 없어요. 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 찾아도 금액이 똑같이 나오고 부가세 신고서에 찾아도 금액이 똑같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신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6에서 6월로 조회를 해주시고 메인 매출장에서는 현과하고 카가를 두 개 다 금액을 합쳐서 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출된 값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48만 4천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답안 작성에서 6-3번에 48만 4천원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제에서 이번 전산회계 1급에 대한 95회차는 딱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전산회계 1급이 시험을 가장 많이 치는 응시자 수가 가장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표 입력이에요. 전표 입력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에서 결정이 많이 나는 데가 이론에서 결정이 많이 나요. 특히 이론은 최소 18점 이상은 받아야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고 합격이 그만큼 높아진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회차가 조금 어렵다고 좀 인식이 좀 많이 박혀있긴 하지만 문제가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회차를 뭐 신청했다고 해서 문제가 어려워서 나는 뭐 본회차를 시험을 치겠다 라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사실 전산회계 1급은 원서 접수를 할 때 이 가장 제일 빡센 부분이 이 전산회계 1급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12시 땡 되자마자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원서 접수에 대해서 나는 포기하겠다 라는 생각도 가지지 마시고 혹시나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은 거의 원서 접수가 끝나는 쯤에는 또 자리가 또 증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마시고 나는 이번에 꼭 시험을 꼭 합격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꼭 이번 95회차 원서 접수도 꼭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블로그를 항상 뒤에다가 홍보를 합니다만 제 블로그 자료에서는 그 이론 문제하고 전표 입력한 그 풀이 해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풀이로 제가 따로 하진 않고 블로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를 꼭 방문해 주셔서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은 뭐 언제든지 댓글 남겨도 되니까 예, 그 댓글을 통해서 한번 예, 모아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나 제 영상이 예,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예, 구독 한번 예, 클릭을 해주셨으면 예, 진심으로 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앞으로 예, 전사회계 시험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